가성비도 괜찮았지만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레드백이라고 하는 네, 사업이 거의 있죠. 메가톤급 프로젝트 사업이죠. 네네. 이 국가들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도날리 영상을 보고 저한테 투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지인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뭐랄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지인들한테 링크를 보내셔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와가지고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농담이 아니고 막 자기 눈물 난다면서 이렇게 전화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 장면을 다 보셨겠지만 저희가 과거에 나로호는 실패를 했었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이 누리호의 숨은 주인공이 또 국내 방산업체였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를 담당하는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을 또 모시고 한번 이 섹터에 대해서 깊게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이봉진입니다. 저희가 누리호로 시작을 했는데 누리호 발사 장면 보셨죠? 아, 당연히 봤죠. 예,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아, 생방송으로 보셨군요. 예. 또 담당하시는 섹터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회를 간단히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게 이제 처음 발사를 시작하고 나서 약간 한 3분 이내 네.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이 임박한 시간이었는데 네. 정말 오늘 퇴근 여부가 이 3분에 달려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어요. 근데 굉장히 그 원을 그리며 높이 잘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네.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고, 뭐 제가 직접 관여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항공 방산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로서 그런 어떤 발사 성공이 꼭 남일 같지는 않게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 발사를 지켜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또 투자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누리호에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방산 쪽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 좀 들어갔었던 거예요? 일단 그 체계 종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전체적인 이제 조립은 뭐 정부기관인 항우연이 주관을 네. 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또 종합을 담당을 했고요, 조립을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 하나에어로. 경우가 네. 그 발사체 엔진을 담당을 했죠. 아, 그 1, 2, 3, 4 그 1단, 2단, 3단 그 네. 엔진 부분이요? 총 그 누리호에는 6개 엔진이 들어갑니다. 네. 75톤짜리 6개, 네. 그다음에 이제 7톤짜리 1개, 6개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 엔진 제작을 담당한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죠. 그렇구나.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이미지의 기업은 아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방산업에 상장 기업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수가 있고, 그래서 국내에 이런 그럼 한화에어를 포함해서 상장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장된 방산 기업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산 비중이 좀 큰 회사들로 보자면 네. 크게 한 6개 회사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네. 현대로템,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밖에 뭐 이번에 이제 그 누리호 발사될 때 발사대죠. 발사대를 만들었던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항공 방산업을 분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드렸던 이 6개 업체를 주로 좀 말씀을 6개 드리는 업체를 편입니다. 방산 섹터에서 방산 예. 관련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럼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또 좀 찾아보면은 회사가 좀 많고, 예. 자회사가 많고, 또 사업부가 좀 자칫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화에어로부터 좀 차근차근 한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화에어로는 이게 이제 기존 그 한화테크인의 사업부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네. 총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밑에는 5개의 자회사가 있다라고 5개나요?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이 한화에어로가 영위하는 사업은 방산과 민수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이제 주로 항공기 엔진을 네.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화디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9 자주포라든가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정보통신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쪽과 관련된 레이더 이런 쪽의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방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민수 쪽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한화 테크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화 파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압축기 이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주로 뭐 이쪽의 주요 수요처들은 이제 기업체들이 되는 거죠. 공장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어떤 설비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어서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민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화 정밀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칩 마운터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 올해 중국 쪽에서의 어떤 가전 생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좀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자회사 한화에어로 포함을 해서 뭐 6개의 그런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개의 사업 부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산 쪽이 3부분이고 예. 나머지 3개 부분은 민수 쪽인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도 좀 다 지났고 그리고 이런 방산 기업들의 실적들도 보면서 리뷰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방산 회사들의 실적은 주로 그러면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나 이런 게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수 쪽의 성장세가 좀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올해는 민수 쪽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세가 좋았다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뭐 내년 이후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쪽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고요. 이제 저희가 방산업을 분석을 할 때 보면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방산 내수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방산 수출,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민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6개의 회사들을 다 볼 때도 대체로 사업 구조는 그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방산 내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에 따라서 거의 매출 성장이 연동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산 내수 쪽, 그러니까 정부의 국방 예산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뭐 7%대, 특히 뭐 그런 7%대, 특히 이제 무기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국방 예산 안에서도 네.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방위력 개선비. 예, 그래서 과거의 추이를 보면 방위력 개선비 늘어나는 속도와 방산 기업들의 내수 매출 늘어나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거의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나 국방부가 발표해 놓은 장기 계획들을 보면 거의 한 7% 정도 매년 성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방산 내수 쪽은 어쨌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끌어주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내수 수 있을 것 안정적. 같고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이 방산 수출 부분인데, 네. 수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국내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의 수주를 받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영업이익률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방산 내수, 방산 수출, 민수로 놓고 봤을 때 방산 수출 부분이 가장 좋은 마진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는 방산 수출 규모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이제 민수는 회사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주로 이제 가장 민수 쪽으로 많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항공기 기체 부분, 네. 기체 부품들, 네. 그 다음에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 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CCTV 같은 이런 시큐리티 분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조금 방산 쪽과는 조금 또 다른 트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방산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내수 사업이었고 내수 민수 조금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다가 최근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수출 관련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봉진 애널리스트님 말씀하셨을 때 수출 쪽이 정확히 공개 안 되지만 마진도 괜찮기 때문에 그럼 투자자들도 이 수출 쪽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뭐 내년도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수출이 좀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최근 2년 동안 뭐 이게 사실 이제 수출을 하려면 서로 이 대면을 해서 뭐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 조건을 잡고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한 2년 동안은 계속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정도에는 그동안 쭉 협상을 이어왔던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쪽,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어떤 뉴스들이 오느냐가 또 내년도 방산주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무기, 그러니까 자주포나 탱크 같은 그런 방산용 수출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럼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 대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그런 포인트들이 네. 있나요? 그러니까 좀 수출이 요즘에 좀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있을 만한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아니, 뭐 이게 저희가 좀, 흔히 생각할 수 예. 있는 거는 한국이 만들어내면 보통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는 전 세계 탑 대비 뭐 한 90, 95점이지만 저희가 가격이 뭐 한 70포인트 정도로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가성비 좋은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잖아요. 예. 방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대비 한국이 만들어내는 무기는 혹시 뭐 소위 가성비가 좋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예.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부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성비 충분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산 내수에만 그동안 사실 방산업체들이 많이 의존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의존을 해오면서 생겼던 문제점이 뭐냐면 정부가 요구하는 사안대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났는데 예를 네. 들어 뭐 자주포가 100대 필요하다라 그래서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과 인력을 다 확보를 했고 생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생산 시설과 인력이 네. 놀아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런 애로사항을 정부 쪽에 그동안 설명을 계속 해왔고 정부가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계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 바꾼 스탠스가 뭐냐면 굳이 국내용 제품이 아니라 수출용 제품으로 개발을 해놓고 그러면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렇게 수출용으로 개발한 제품들을 국내용으로 개량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 전향을 했어요. 그러다 엄청 보니까 중요한 스탠스 전환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성비도 괜찮았지만 최근에 이런 정부 지원들에 힘입어서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가 네. 지난해 호주에서 K9 자주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네.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지금 또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방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네. 아실 텐데 레드백이라고 하는 네. 사업이 거의 있죠. 메가톤급 프로젝트 사업이죠. 네네. 규모가 뭐 그러니까 조 단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조 단위 사업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 얘기한 어떤 스펙들이 네. 있거든요. 그 스펙들을 우리 정부가 같이 지원을 해서 한화 디펜스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지난달에 성능 테스트까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의 라인메탈사하고 경쟁을 했는데 이제 어디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도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해외 수주라고 하는 것들이 뭐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내년도에는 방산업종을 보실 때 주목해 보실 만하겠다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엄청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수 목적으로 만들었던 내수용 무기가 수출에는 적합하지 않았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아예 수출에 가능하도록 해외 스펙에 맞춰가지고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량해서 한국 소위 그렇죠. 코리안 스탠다드를 적용해서 개량 네. 무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내는 무기 자체를 수출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무기 시스템을 너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국가별로 스펙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 네. 발주처가 또 조선 섹터도 하시니까 저도 플랜트 엔지니어를 했었기 때문에 음. 발주처 나라 국가 환경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수출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많은 그런 수출 대상 국가들이 또 열리고 또 그런 메가톤급 수주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레퓨테이션 돼가지고 또 더 수주가 열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내수 국방 예산 베이스로 성장하던 그런 산업에서 마치 2000년대 중후반에 조선은 이미 글로벌하게 활동하셨지만 저희가 건설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2000년 네. 중후반부터 좀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해외 수출의 그 초창기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약간 들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실적까지는 그냥 내수 베이스로 민수 쪽에서 이 숫자가 좀 나왔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수출에 대한 그런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수출했던 국가들이 있어요. 무기를 네. 수출했던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재구매를 요청하는 국가들이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럼, 하는 점도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뭐 무형 자산의 가치에 대한 것들이 작년에 한때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또 많이 좀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뭐 장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산 기업들도 그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제품을 찾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방산업체를 재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지금까지 그 방산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고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잘 짚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